안녕하십니까. 퀴트님 황성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입시 영어 시장에 봄은 오는가? 입시 영어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영어 강사 출신이니까 아주 그냥 입시 정책의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제가 20년 넘게 이 고등 영어를 가르치면서 겪었던 이제 과거의 이야기들과 그 다음에 지금 요새 제가 이제 원장으로서 관찰하고 시장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선생님들 얘기를 해보고 각 지역에 좀 얘기를 해보는데 좀 뭐가 바뀔랑말랑 하는 게 좀 보여요. 그래서 좀 설레발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 탄압받고 억압받고 몸을 갈아 고생하셨던 우리 영어 선생님들한테 좀 희망을 가질 만한 이런 시그널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한번 설레발일 수도 있지만 기획을 좀 해봤습니다. 내용 보시면 일단 과거인데, 자, 과거에 어떻게 됐냐. 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강사로 들어가는 시점, 그 시점 바로 전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전 얘기들도 있었는데 너무 옛날 얘기라, 저한테도 뭐 6.25 같은 얘기라서, 한국전에 일사후퇴했다 뭐 이런 느낌이라, 제가 기억하는 건 이겁니다. 2005년에 메가스터디의 김기훈 선생님, 천일문의 저자, 김기훈 선생님이 매출 120억 찍었다. 이게 어떤 기사에선 찾아보니까 어떤 기사에서는 100억이다. 어떤 기사에서는 뭐 120억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제일 많은 걸로 할게요. 하여튼 엄청난 숫자니까요. 지금 이만큼 매출 찍어도 뭐 어마무시한 건데. 그 당시에 이건 거의 획기적이었어요. 이게 기사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당시에 메가스터디 온라인이 2004년에 붐을 타고 올라오면서 2005년에 김기훈 선생님 또 세듀어 학원을 만들고 그래서 메가스터디 매출이 혼자서 거의 90억, 80억대 후반을 혼자 했다고 들었고 교재 매출이 한 30억 정도 되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세듀어 학원에서 들어오는 수입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매출이 120억이 넘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와서 이게 사실인지는 저도 몰라요. 하여튼 기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요즘 선생님들이 우리 현재 전국 1타는 현우진 선생님이잖아요. 현우진 선생님이 300억대 아파트 현금 일시불로 샀다. 대치동에 건물을 샀다. 막 이런 거 보면서 우와 전국 1타급 강사 되면은 저 정도 버는구나. 완전 스타 강사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현우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 수학 선생님들이 대치동에 도전하고 온라인에 도전하고 단과에 도전하고 하는 경우들이 지난 몇 년간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지난 한 10년 동안 많았어요. 10년은 아닌가? 10년 전이면 이제 현우진 선생님이 딱 그 메가스터디 들어갈랑 말랑 할 때네요. 제가 정확하게 합니다. 왜냐면 같이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일한다고 해서 친한 건 아니지만 같은 학원에서 일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2016년인가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자,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김기훈 선생님이 천일문 이 책은 진짜 획기적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매출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우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전공이 영어가 아니지만 저는 경영 쪽을 나왔지만 그 영어 강사의 특징이 저게 있지 않습니까? 전공이 크게 필요가 없어. 전공이 크게 필요가 없어. 아니 공대 나오신 분들도 많았고 뭐 신학과도 계셨고 뭐 예체능 하시던 분들도 이제 영어 공부하다가 나 영어 가르치고 싶다 하신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영어 강사가 그때 굉장히 그 붐이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요거 전에 사실은 요거 전에 영어에 대한 인식이 이 시점을 보고서 학원에 들어온 영어 강사로서 들어온 강사들한테는 또 뭐가 있었냐면 토익 붐이 그 전부터 불고 있었어요. 토익 붐이.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한 뭐 1타 강사, 연봉 1억 강사 이런 건 그 당시에 연봉 이런 거 굉장히 컸거든요. 연봉 1억 강사 이런 것들이 다 토익 강사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강사들이 이제 실력 배틀 할 때, 영어 강사 실력 배틀 할 때, 그런 게 이제 훈장 같은 게 있었습니다. 토익 몇 번 연속으로 만점 받았다, 990 받았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저도 2006년에, 한 3번 연속 토익 만점을 이제
달성을 하고, 여기 훈장 3개, 빵빵빵 3개 가지고, 아, 나 영어 이제, 웬만큼 하네. 그러고 딱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실제로 요 2006년부터 2008년에 외고 입시 열풍이 불면서, 열풍이 그 전부터 불었는데 정점을 찍은 게 이때입니다. 사실 외고 입시 열풍이 분 거는 딱 2000년부터 이때서부터 이제 외고가 알게 모르게 그 대원외고가 그때 막 압도적으로 서울대 보내고, 그다음에 그 동시에 이제 민사고 대원외고가 미친 듯이 학생들을 서울대 보내고 막 외국도 보내고 아이비리그도 보내고 막 상상할 수도 없는 실적을 막 내니까 이 외고 입시 열풍이 막 생겼고, 이게 전국적으로 정점을 찍었던 시절이 2006년부터 8년입니다. 외고 입시니까요. 중등에서 고등 가는 거. 그러니까 중등 학원 선생님들이 이때 그 지역의 로컬의 1타 선생님들은 중등 외고 입시 학원의 영어 1타 선생님이 그 동네 1타였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 목동에 이때 있던 학원들, 유명 학원들, 지금도 이제 흔적이 남아있거나 아직도 있지만, 지역별로 다 있었고, 수도권만 보면은, 일단, 수도권만 보면은, 이제 분당 쪽에서 시작해서 커졌던 아발론, 그 다음 중계에는 토피아, 목동에는 하이스트, 그 다음에 그 시발점이 됐던 맨 처음에 일산 쪽에서 글맥 학원이 생겼다가 글맥이 갈라지면서 G1230, 뭐 이런 학원들이 초대형 학원들로 성장을 하면서 거기서 이 학원 강사 하시는 분들이 글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형 학원 진짜 회사 같다 했어요. 저는 요때쯤에 목동에 들어갔는데, 제가 2006년도 11월에 목동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이 목동의 하이스트 고등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 고등부잖아요. 비율제고. 그때도 거의 연봉 1억 원 제가 번 돈이 연봉, 그 통장에 꽂힌 돈만 연봉이 한 1억쯤 됐거든요. 그때. 비율제를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제가 고등부에 있으니까 중등부 선생님들이랑 가끔 이제 만날 일이 있어요. 제가 직책을 팀장, 부팀장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 중등에서 이제 올라온 애들 때문에 가서 이제 중등 선생님 만나서 회식도, 고등에서 회식을 시켜줘요. 중등 선생님들한테. 잘 올려보내달라고. 가서 회식하면서 중등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면 뭐예요? 고등이니까 나 돈 좀 벌잖아. 그러니까, 중등 선생님들, 저기서 월급도 적은데 그냥 고등 올라와서 하시지 왜 저기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등 선생님들은 저 같은 고등 강사를 보고서, 아니 왜 고등 갖고 저 고생을 하고 있는 중등이 최고인데? 그러고 있었어요. 돈도 못 벌면서. 나중에 까보니까 월급이 비슷했어. 월급이 비슷했어. 뭐 하여튼 외고 입시 열풍 정점을 찍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그 외고 입시니까요, 핵심이 영어였거든요. 영어 막 탭싸고 막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영어가 중에 수학이 중에 막 이러고 수학이랑 영어랑 맞다이 까고 있을 때예요. 대학 입시에서. 아니 그리고 전국 1타가 그 당시도 김기훈 선생님이었는데, 전국 1타가 영어 아니야 영어. 전국 1타가 영어. 그럼 영어가 최고지. 그래서 영어 강사 하면은 완전 메인 과목 이러면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던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들 알다시피 이때 열풍을 풀다가 2009년에 외고 입시가 변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학교 들어갈 때 각 그 외고에 학교별 가서 시험을 보고, 영어 시험을 보고 그러고 들어갔는데, 이거를 이제 내신과 면접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대형 학원들이 이제 슬슬 무너져 가거나 아니면 체질 변화를 합니다. 하이스트 같은 경우, 제가 있었던 하이스트 같은 경우 중등에서는 딱 외고 입시가 변했네 라고 해서 바로 이제 과고 영재고 쪽으로 딱 틀었는데, 그게 또 잘 맞고, 그 다음에 상상고나 민사고, 그 다음에 하나고는 좀 나중에 생겼으니까 요런 전국자사고 입시 실적을 아직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갖고 잘 버텨왔어. 이때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때도. 아마 이 시절에 목동 있었던 분은 아실 겁니다. 그때 제가 듣기로는 중등의 한 학년에 거의 2,000명이 좀 안 되게 다녔다고 들었어요. 엄청나죠.
자, 하여튼 뭐 입시 변경하면서 이 중등이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이쪽에서. 사그라들고, 이제 고등 쪽이 조금 더, 고등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쭉 갔거든요. 그래도 고등은 뭐 상관이 없지. 자, 그러다가 2017년에, 2010년, 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었는데, 2017년에 수능 영어 상대평가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때 제가 기억하는 가장 큰 강사로서의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요 외고 입시 변경을 하고 나서 외고 입시 때 필요하고 또 제가 그 명동외고 학생들 영어과 애들 수업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강사들끼리 영어 강사들끼리 만나면은 누가 더 영어 잘하나, 누가 더 깊이 있게 하는가, 누가 더 최상위권을 가르치는가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걸 배틀 붙어서 술자리에서. 그리고 뭐 탭스가 열풍을 불었던 시절이니까 너 탭스 몇 점이냐 뭐 이런 거 갖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외고 입시 변경이 딱 되고 나서부터 영어가 최고 난이도가 수능이었어요. 근데 수능에서 2013년인가 14년인가 그런 일을 잠깐 했었거든요. 뭘 했었냐면 13년 했었나? 영어를 A형, B형에서 어려운 거, 쉬운 거 이렇게 나눠서 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영어 아니, B형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 어려웠던 유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막 빈칸 보면은 지금 봐도 그게 어려워. 그래서 어려운 거를 잘 풀고 최상위를 하는, 마치 현재 수학의 최상위 가르치는 이런 느낌으로, 영재고 과거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들을 일반고 가나이들 가르치는 이런 느낌으로 영어에서 최상위권을 잘하는 강사가 1타 강사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강사가 가장 인기가 시장에서 많았고 이랬었는데 2009년을 기준으로 조금씩 그런 분위기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분위기가 아예 수학과학으로 갔죠. 자, 그러다가 이제 결정타를 맞았는데 2017년에 수능 영어 상대평가 변경 이거 발표를 2016년 6월에 했는데 제가 아직도 그 기사 봤을 때의 상황이 기억이 납니다. 딱 보고 나서 나 고3 영어 접어야지. 그래서 나 고3 영어 접어야지. 나 고1, 2만 해야지. 라고 결정한 게 이때였어요. 아주 단순한 이유였는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고3 수능 영어만 하는 고3 영어만 하는 저는 고1, 2, 3을 다 하고 있었는데 3학년만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이 목동에 그때 유입이 되면서 그때 또 대치도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니까 대치에서 목동에서 그렇게 고3 영어 수능 영어만 하시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과 돈과 노력을 갖다 박는지를 제가 봐서 난 저 사람 못 이기겠다 싶더라고. 그래갖고 과감하게 접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참을 더 잘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때서부터 이제 내신 영어라고 하는 타이틀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2016년에 이미 마음이 좀 그렇게 2016년 초에 사실은 3월 달에 고3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기사 딱 보고 나서 딱 접어버렸거든요. 그때 엄청 말렸습니다. 원장님이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 상담실 실장님들이 엄청 말리고 주변 강사들도 되게 우려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월급이 거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1, 2, 3학년이 있었는데 3분의 1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훨씬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그 결정을 하고 나서. 버는 돈이 거의 한 1.8배 정도 올라갔으니까. 하여튼, 여기서 평균이 됐어요. 이때 엄청난 충격들이 일어났는데, 그 영어 강사들 사이에, 고등 영어 강사들 사이에서. 제일 쇼크 먹었던 건 저거였습니다. 그 재종반에, 재종반에 갑자기 영어 선생님들 다 재계약을 안 하는. 다 재계약을 안 해. 그래갖고, 다른 데도 그런가? 그때 뭐, 메가스터디 재종도 그랬고, 당시에는 시대인재가 막 태동하던 시기였으니까, 시대인재는 이제, 메이저는 아니고 막 라이징 스타 뭐 이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재종반 하면은 메이저 재종반 하면은 대성, 메가, 그 다음에 청솔. 요런 데들이 영어 선생님들을 다 계약 안 하면서 다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 중에 다 엘리트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이제 단과 시장으로 많이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번에 통합과학이 2028년 개정 과정에서 통합과학으로 바뀌면서 물화생지를 각각 담당하던 선생님들이 이제 통합과학으로 한 과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종반에서 물화생지 선생님들 이제 계약이 만료되신 분들 재계약 안 하고 이제 나오고 계시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걸 이미 영어에선 겪었어요. 자, 그리고 현재까지 흘러나옵니다. 이때부터 영어는 정말 우리 영어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고생 많이 했지만 어, 그 왠지 사이드 과목 같은 느낌을 하면서 대신에 영어라는 과목 자체가 외국어이기 때문에 공부할 양은 많은데 그리고 잘하려면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영어에 치이고 또 이제 핫한 과목 국어에 치이고 과학에 치이고 그래서 사회보다 조금 낫고 뭐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모두가 아는 현재까지 왔습니다. 자, 근데 자 요즘 제가 어떤 것들이 좀 관찰이 돼 이런 컨텐츠를 했냐면 첫 번째로 학군지 기준인데 고등이랑 수능에서 수업이 원래 영어는 고등 영어 주 1회가 제일 많았거든요. 주 2회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영어 주 2회 하면 망해. 주 2회 언제 하냐면 예비고일 수업 받았을 때 그랬을 때 보통 주 2회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학군지 기준이에요. 물론 학군지가 아닌 곳에서는 주 2회 뭐 조금만 내려가면 주 3회 하는 데도 있었는데 아직도 그 몇 년 전에 그 주 3회 하는 지방에서 주 3회 하는 원장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제가 주 3회 한다고 하시길래 아니 애들이 주 3회나 영어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애들은 일주일에 3번 안 하면 성적 낼 자신이 없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주 2회 주 3회 막 하시는 게 이제 분위기가 제 뭐지 그 지방 좀 학군지가 아닌 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학군지는 주 1회가 그냥 기본이거든요. 디폴트 세팅인데 요즘 들어갖고 주 1회 수업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증가합니다. 이게 예비고일 학부모들 사이에서 나왔으면은 그 그냥 예비고일 중등이니까 어머님들이 불안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수능 수업에서도 그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됐어요. 특히 요번에 설명하면서 고의 수능반 설명하면서 고의 수능반에 오시는 분들이 보통 성적이 이렇게 그 최상위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됐습니다. 주 2회 수업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고 현재 있는 학생들 이야기인데 현재 고1 학생들 2028년도에 대학을 가게 되는 이 교육 개정에 들어가는 이 5등급제 학생들 기준으로 봤더니 학교 알림이 정보를 좀 봤어요. 정보 기준으로 봤어요. 작년 거 보고 그 다음에 올해 거 나와 있는 데가 조금 있어갖고 또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학생들 점수 중간고사 점수 나온 거 이것도 좀 보고 이걸 봤더니 표준 편차가 수학 국어보다 영어가 더 커요. 일반적으로 학군제 기준이 제가 제 주변의 학교들이나 대치동 대표 학교들 이런 걸 좀 보니까 영어의 표준 편차가 수학 국어보다 커요. 이거는 수학을 많이 시켰다. 수학이 중요하다는 건 엄청 잘 아니까 어려서부터 뭐 황소 창의력 수학, 사고력 수학 한다고 황소 학원 보냈다가 거기서 딱 나오면은 누적 테스트 학원 보내거나 아니면 영재고 과거 대비 학원 보내던가 그래서 쭉 해서 수학 엄청나게 하고 과학 엄청나게 하고 국어 중요하다고 하도 얘기하니까 국어도 많이 하고 영어는 상대적으로 좀 조금 하고 이래서 그렇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영어 실제로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모두 몇 년 전부터 얘기하시는 게 점점 코로나 시즌 이후로 점점 애들의 상위권과 중위권의 차이가 벽차가 확 하고 벌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영어 과목이 제일 크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커요. 근데 이 위에 있는 학생들은 여전히 영어를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되고 뭐 중학교 때 수능 영어를 완성하고 온 말도 안 되는 애들도 좀 있고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상위권에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회 수업이 부족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학교별 내신 1타 강사 모집력이 영어가 가장 큰 경우들이 많아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어떤 특정 학원이 특정 학교에 특화됐어 라고 했을 때 한반 인원수가 제일 많은 게 영어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 학원마다 상황이 틀리고 지역마다 상황이 틀리겠지만 제가 알아본 데에서 비중으로 따지면 영어 선생님이 인원수가 제일 많고 예를 들어서 영어 선생님이 한 100명 가르치고 있으면 한 학년에 100명을 하고 있으면 국어 선생님이 한 7, 80명 하고 뭐 이런 느낌입니다. 통합과학 선생님이 한 50명 하고 통합수학 선생님이 잘 되면 한 50명 하고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본 학교들만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학생들이 이 얘기는 뭐냐면 학생들이 이 한쪽으로 몰린다는 얘기는 학생들이 불안감을 더 많이 느낄수록 그러거든요. 더 많이 우리가 이제 불안하면 더 우리가 뭔가를 살 때 이게 대해 확신이 없고 너무 처음 경험이고 불안한 게 많으면은 대기업 거 사잖아요. 대기업 거. 내가 컴퓨터 잘 모르면 그냥 노트북 잘 모르면 그 대기업 거 사는 거고. 그죠? 내가 이걸 잘 알아. 그러면 성능 다 따져갖고 제일 좋은 거, 그 시즌에 제일 좋은 거 내가 그 브랜드랑 상관없이 웬만한 브랜드 라인을 사는 거고, 아니면 조립으로 막, 제 PC 맞출 때 조립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영어에 대해서 불안감이나 아니면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 그 학습에 대한 니즈가 훨씬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자, 2028 개정교육과정에서 영어 중요성이 상승했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몇 가지 요소가 합쳐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요소들이 다 합쳐졌고요. 그 다음에, 1등급이 아니면 1등급이 10%가 되고 나서 1등급이 아니면 인서울을 못한다라는 인식들이,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1등급이 쉽게 안 됐다라고 하는 과목이 많겠지만, 학생마다 많겠지만, 영어인 경우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어는 상위권이랑 중하위권이, 중위권이, 중상위권이 이게 격차가 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하나고, 두 번째는, 이거는 좀 농담 반 진담 반인데, 학교 선생님들이 요번에 변별력이 4%, 10% 늘어나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그럼 변별력 지랄 같은 문제들을 좀 덜 내되지 않을까 해서 좀 대체로 다 쉽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는 쉽게 냈는데 어려워. 쉽게 냈는데 애들이 너무 못 봤어. 학교 선생님들이 깜짝 놀랐다는 얘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쉽게 낸다고 작년보다 쉽게 냈는데 애들 평균이 확 떨어졌어. 애들이 영어를 더 못해졌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영어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변 시장 보면 작년이랑 거의 비슷하죠. 돌아가는 게 5등급제로 바뀌고 났는데도 학원의 체계나 가르치는 방법이나 아니면 시간표 구성이나 아니면 일타 강사들하고 이제 학원에서 광고에 좀 신경을 쓰거나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영어 전문 학원이야 당연히 영어를 계속 열심히 하는 거고 저같이 이제 여러 과목이 다 같이 있는 거의 모든 과목을 하고 있는 학원에서는 크게 바뀐 건 없어요. 기본적인 학원 운영 구조에서. 왜냐면 아직도 현재 대학을 갈 때, 아마 지금 있는 3학년이 되고, 얘네들이 이제 대학 가는 걸 보고 나면 확 하고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관망 중이다. 그리고 학원 보수적이잖아요. 특히 영어는 설레발 쳤다가 뒤집어 엎은 경우들이 몇 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아직 관망 중이다. 아직 모의고사 봤을 때 수학 어렵게 나왔네, 쉽게 나왔네, 국어 어렵게 나왔네, 쉽게 나왔네, 킬러 문제가 뭐네, 과학 선택 과목이 어떠네, 차이가 있네, 막 얘기 나는데, 영어는 어렵게 나와도 기사도 안 나고, 쉽게 나와도 기사도 안 나고, 아직 모두가 눈길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입시 영어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는 시그널들이 있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영어 선생님들 이 영상 보셨으면 혹시 본인 가르치고 있는 지역에 작년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도움이 되고 같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언제나처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감사드리고요. 특히 댓글 이런 지역 얘기 아니더라도 댓글 달아주시는 모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